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팟캐스트 애청자이며 경매 초보자입니다.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이며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에도 어떤 그 교육을 문의해 주신 분들 중에는 교육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하면 역시 경매 교육이 최고죠.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도 많고 이메일로나마 선생님과의 작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라고 늘 팟캐스트에서 말씀해 주시기에 감사한 말씀을 담고 또 무리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 부담이 있지만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요,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협회가 전국에 이름을 쩌렁하게 울리기를 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일정하게 약속이라는 어떤 관계가 생기고 질문들을 했을 때 어떤 분의 질문을 무시하기에는 조금 걸리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많은 것을 보고 저 멀리까지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템으로 변화하고 또 다른 사명감들도 생깁니다. 즉, 어떤 행위를 반복을 하다 보면 남도 바뀌지만 나도 바뀌게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초보자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남이 바뀔 것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나는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즉 외적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또 머리를 엄청 굴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나도 바뀌고 남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내 속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뀐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지난번 30개 정도의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던데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송과 강의를 하면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프실 텐데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목이 좀 아프고요. 어깨는 벌써 약간 통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경매에 입문한 지는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2달이 조금 넘었고요. 지난 4월에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집 근처 아파트와 빌라를 중점적으로 보다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매 물건은 전국에서 내가 투자할 당시에 나에게 가장 이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역시 항상 누구나 시작을 하면 집 근처 먼저 뒤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여기서 또다시 입증이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해본 입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라라고 하면 일단 일정 부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고 우선 전철을 본인이 밟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몇 개월씩 이렇게 허공에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매라는 것은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처음에 이렇게 일정 기간을 잘못된 방식으로 숙성이 돼버리잖아요. 죽어도 고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컨설팅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다른 데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치고 큰 성과 보기 어렵다라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세월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꼭 가봐야 아는지 그렇죠. 처음부터 준비가 철두철미해야만 또는 처음부터 길이 잘 들어야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투자비자 평생 직장으로 경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경매를 시작했고요. 선생님의 팟캐스트와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에서 저희 지침이자 선생님이 되어 경매에 대한 의욕과 불씨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경매하는 사람에게 소장해도 될 만큼 지녀야 할 마인드를 말해주는 친구 같은 책인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빌라 다세대 근린 상가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빌라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가 워낙 경쟁률이 세서 일찌감치 안 보고 있고 주로 빌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 요새 낙찰가가 높고 응찰자들이 많아서 웬만한 빌라는 입찰 자체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외곽에 위치한 물건과 지하층으로 점점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빌라만 6번 정도 입찰했는데 모두 폐찰했습니다. 2달 사이 6번 입찰하고 폐찰하여 돌아올 때쯤이면 이게 무슨 시간과 정력 낭비인가 하는 자괴감도 빠지지만 어느덧 집에 돌아오고 나면 또다시 물건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경매를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돈 벌기 위해 플러스 재밌다라고 몸에서 느껴서인 듯 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예. 일단은 폐찰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6번 정도 입찰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셨는데요. 6번 입찰하고 돌아올 때쯤에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자괴감이 빠졌다. 하지만 또 오면은 또 열심히 또 뒤지게 된다. 예. 어떤 지금 성향이 상당히 좋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6번이나 떨어진 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적지 않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자기 어떤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6번 폐찰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낙찰 한 번은 꼭 받아야겠다는 요기가 생깁니다. 지난 2달 동안은 권리 분석과 적당한 시세 조사만 하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권리 분석이 경매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 더 와닿게 어려운 것은 시세 조사와 시세 분석입니다. 당최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시세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세를 파악해야 입찰가를 정할 것인데요. 예,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6번을 볼 동안에는 시세 조사와 시세 분석이 대충 돼 있어도 입찰을 하신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시세 조사와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찰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은
그냥 조금만 써서라도 30번, 40번 떨어질 폭 잡고 계속 질러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분이. 한두 번 가능할 겁니다. 소도 뒷걸음에 쥐를 잡기도 하니까요. 하지만은 이 젊은 나이를 그런 식으로 기술을 안 닦고 지내버리면 나중에는 분명히 나이 들어서는 30번, 50번씩 돌아다니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매에는 쫑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시세 조사와 분석을 모르는데 어떻게 6번을 보러 다니십니까? 그렇죠? 부동산에 몇 군데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는 했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보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하니 점점 물어보기가 꺼려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90%는 말로 하는 것이고 90%는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세조사에서 90%에 해당하는 도구를 쓰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한 분이 시세조사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과 협회의 자산이라 방송에서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공개를 해버리면 저도 죽지만 지사도 죽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도 경매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봉천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 가서 강의를 듣고 수강하는 것이겠지요. 저도 이 시세조사의 벽에 부딪힌 지금 선생님의 직강을 들으러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여 내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만은 협회 사무실에 2번 전화했으나 선생님 직강은 최고의 과정인 월요일만 있는 듯하고 토요일 알토란도 있지만 저는 토요일에 일을 하는지라 수강을 할 수 없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조만간 일을 줄이고서라도 수업을 듣기 위해 서울로 갈 생각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접한 질문이지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세조사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세조사는 선생님과 협회의 자산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접한 시세조사는 이렇습니다. 1번, 우선은 국토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5년 정도의 거래 내역을 파악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쓸모없는 지시고 쓸모없는 노력입니다. 저도 교통부에 있는 실거래 신고를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은 5년은커녕 그리고 10개의 물건을 봐도 1개의 물건을 볼까 말까 하고 5년은커녕 몇 개월 전 것까지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년 본들 뭐 하겠습니까? TV에서 나와 있는 박모나 고모 씨처럼 올해 아파트 시세 변동은 어째요 저째요. 요즘에 낙찰가는 몇 %예요. 이런 쓸모없는 얘기를 배우시려고요. 그런 거는 시도하지 말라라는 게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경매 실무 과정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죠. 쓸모없는 지식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벌써 몸이 뒤틀려 버린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2번,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에 매물 올라온 것을 확인하여 비교 대조합니다. 요거는 참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참조해서 현재 매물들의 어떤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3번, 제일 중요시하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입찰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방둑에 욕실 한 개로 10년 내에 된 1층이나 2층을 찾고요. 매매나 전세로 나온 빌라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경매하려고 하는 데서 이제는 실제 매물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에서 잘못된 점이나 조금 고쳐야 할 점을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조언이나 충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요거 방법 괜찮습니다. 실제 매물을 구하려는 사람처럼 접근한다. 맞습니다. 산다, 판다, 경매다, 333 전법으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는 시도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실제로 사시려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정보가 더 고급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정보를 또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것 또한 멍청한 짓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약 15년 정도 된 빌라가 있는데 말소 기준인 근저당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똑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는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권 금액 설정일이 모두 같은데요. 예를 들면 채권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건물에 1,000만 원, 토지에 1,000만 원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가 건물에 따로 토지에 따로 합쳐서 2,000만 원을 설정해 놓은 것인가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요,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하고,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설정을 할 때, 공동담보로 건물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도 공동담보가 걸려 있는지 보시고, 토지 등기부에는 건물이 공담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1,000만 원의 두 가지가 다 공담인지 아니면 낱낱이 1,000씩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은 제가 지켜보건대 통상은 1,000 합쳐서 2,000이 아닌 1,000만 원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를 건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의 근저당은 별도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요? 다시 한번 팟캐스트 방송에 많은 힘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이상하게 메일들이 곳곳에 읽어주는 것마다 토지 별도 등기와 대지권 미등기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일종의 이제 특수권리 분석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낙찰자가 받으면 토지에 있는 근저당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요즘에는 토지에 있는 근저당도 낙찰이 되면은 그 낙찰된 금액에서 배당을 받게끔 참여시켜서 없애버립니다. 통상 그게 이제 요즘에 대세에 이르고 있고, 그렇지만은 토지 별도 등기를 우리 매수인에게 인수하라라고 판사가 특별 매각 조건에 명시를 하면 그 토지의 근저당권자는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줘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매각 조건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디 지역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매 6번 떨어졌다면 지금 빨리 어떤 조치를 하셔야지 또 야매로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을 또 쓰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남들이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운전 배우고 있을 때 그냥 동네에 아는 형한테 운전 배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만약에 본인의 자녀가 바로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배울 길을 빼고 이리저리 돌면서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할 때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돌아다닌다면은 본인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대신 헛시간 쓰지 말고 빨리 배우는 데 시간을 써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뭐든지 전공법이 있고 직선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이런 메일을 주실 정도의 열정이면은 빠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그 송년회 때도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성함은 있습니다. 제가 성함은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 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